4000씩 수정을 해주시고 3D 하나 그리고 1층 평면도 하나 해주시고 참고로 3DV에서 이 레벨이 보이면 편하신 분도 있고 불편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얘네가 보이는 게 불편하다, 작업할 때 자꾸 이렇게 면이 선택돼서 이거 귀찮다 하시는 분은 이 누르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셔서 그래픽 재지정 카테고리 별에서 볼 수 있음을 체크아웃 하시면 안 보입니다. 또는 비주얼리티 그래픽 VV 들어가서 여기 이제 주석 카테고리일 거예요. 주석 카테고리에서 레벨을 끄시면 돼요. 리을에 가시면 레벨이 있을 거예요. 레벨이 여기 그 가시성 그래픽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 보겠다라고 끄시면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숨겨져 있는 게 더 편하긴 해요. 켜져 있어도 큰 상관은 없는데 3D에선 그냥 3D 형태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가시성 그래픽을 재지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층에서 건축물을 그리기 위해서 레벨을 만들었으면 그리드를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드를 그려주게 되면은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기가 쉬웠죠. 그리고 실제로도 도면에 보면은 중요한 구조체 위치에다가 그리드라고 하는 거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 기준에. 그래서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는 연습이니까 요번에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벽체 구조벽, 벽에 있는 구조벽으로 일반 200mm 재료도 안 바꿀 거예요. 그냥 쓸 겁니다. 그러면 벽을 한번 그려 볼게요. 벽을 그리는 방법은 스케치, 그리기 도구에 있는 스케치를 가지고 쓰는데 캐드에 있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딱히 얘네들을 써보면서 이거로 형상을 만든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각형 그리는 방법 캐드랑 똑같고요. 원 그리는 방법 캐드랑 동일합니다. 중심 반지름 이거로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호 그리는 것도 캐드랑 똑같아요. 중심점, 반지름, 시작 위치, 끝 위치. 요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쟤네들을 여기서 써보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한 번씩은 꼭 써보십시오. 써보셔야 써요. 딱 진짜 필요한 기능만 할 겁니다. 요거 많이 쓴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이게 이제 필렛 같은 기능. 그리고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요 밑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사각형 도구로 높이 방향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깊이가 아니고 높이입니다. 2층까지 하신 다음에 일단은 6m, 8m에 4m 정도 되는 크기로 대충 그리겠습니다. 규모 똑같지 않아도 돼요. 대충 8m에 4m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크기가 한 번에 8천에 4천을 눈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맞출 수 있으면 맞추시고 잘 안 맞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쓰시다 보면 알게 될 기능이긴 한데 레빗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작업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작업하면 단위값이 커지는 걸 보면은 10mm, 1mm, 10mm 이렇게 커져요. 근데 얘를 좀 축소해서 작업하면 100mm 단위로 스냅이 걸립니다. 치수 스냅이 100mm, 100mm 이렇게 걸려요. 당연히 좀 더 멀리 가면 좀 더 큰 단위로 걸리겠죠. 얘네들이 그 치수 간격에 대한 스냅 설정이 들어있는데 그 스냅 설정들에 들어있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업그레이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좀 중상위? 나중에 알아두시면 좋은 거 스냅이라고 하는데 관리 메뉴에 보면은 스냅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는데 이 스냅 설정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스냅을 쓰겠다 안 쓰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다만 끌 일이 없기 때문에 끌 일이 없어요. 킬 일도 없고 기본이 켜져 있고 딱히 꺼야 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레빗에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여기서 스냅을 켜고 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의 증분값, 그래서 내가 좀 가까이서 작업하면 5mm 단위로 해주고
더 가까이 가면 이제 1mm, 0.1mm 이렇게 움직일 거고, 보통은 조금 살짝 뒤에서 하면 20mm 단위, 10mm 단위, 가면은 100mm, 그 다음에 1000mm, 1m 간격으로 길이가 이렇게 땡땡땡 늘어났으면 좋겠다. 뭐 그 설정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는 작업할 때 살짝 뒤로 뺀 다음에 작업을 했어요. 100mm 단위로 움직이려고. 근데 이제 이런 요령이 이제 하다 보면 생겨요. 근데 굳이 다 처음부터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각도에 대한 증분값 설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각도가 있는 물체를 그릴 때, 레빗에서 각도 있는 물체를 그릴 때 위쪽에 이제 각도가 보여지잖아요. 이 각도가 보여지는 애들도 이 설정에 의해서 1도, 5도, 15도, 45도, 90도 이렇게 해서 이제 지가 스냅이 탁탁탁 걸립니다. 물론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치수가 있으면 치수를 누르고 값을 바꾸면 다시 바뀌어 버리니까 그게 편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얘네들까지 맞춰서 안 쓰시니까 뭐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알아두면은 편해요. 그렇고요.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생겨 있는 건축물이 1층이라고 칠게요. 1층. 그럼 이렇게 만든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벽이 좀 튀어나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벽만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개구부, 구멍만 뚫어주고 싶어요. 저럴 때 가끔 있어요. 꼭 창문이나 문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구멍만 뚫려 있게 하고 싶을 때, 또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려 있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 있는 구간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다가 벽을 그리시면 되죠. 그리시면 되는데 벽을 그리는 단축키보다는 벽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유사항목 작성이라고 하는 이 단축키를 더 추천드렸죠. 벽을 누르고 CS 누르면 선택한 애를 작성해주는 명령어가 CS였어요. CS 누르면 바로 선택한 벽을 그릴 수 있게 바로 빼주죠. CS 자주 쓰셔야 되는 기능이고요. 끝점에서 바깥쪽으로, 이제는 거리값을 좀 살짝 멀리 하시면서 보면 100mm 단위씩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가까이 가면은 5mm, 조금 뒤로 가면 10mm, 20mm,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 100mm 단위로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죠. 조금 더 뒤로 가서 저는 이제 100mm 단위로 움직이고 싶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와서 2500 정도 하겠습니다. 2500 정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벽이 있다 가정하고 그리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쪽에 있는 벽면을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형태로 요렇게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는 상태로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고 치면은 저쪽 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크기하고 위치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뷰를 여시는 게 먼저 필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 면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보이긴 할 건데, 뷰 메뉴에 가서 저희는 뷰를 만들게요. 뷰 메뉴 가서 인면도에 건물 인면도 또는 뭐 건물 인면도 하신 다음에 요 벽면 근처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 벽면을 인면도가 이렇게 가리키죠. 이때 클릭하면은 ESC 하면 여기에서 잘라서 이쪽까지 보는 뷰를 만들어주죠. 뷰 생성이 되셨다면 앞쪽에 있는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 보면은 탐색기, 오른쪽에 보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인면도 1-A라고 생겨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셔도 동일하죠.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여기에 벽이 보이죠. 벽이 보이는데 벽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모드, 보기 모드가 있었죠. 요것도 잘 씁시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와이어 프레임 WF가 단축키고, 그 다음에 히든 라인, 숨은 선, 은선, 흰색 면에 까만색 선으로 보여주는 모드가 히든 라인이었어요. 그 당연히 외워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재질의 이제 대표 색상을 보여주는 모드인데 쉐이드 모드, SD 요 세 개는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평상시에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경험상 보니까 하얗게 볼 일이 있고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뒤쪽에 숨은 걸 확인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재료지? 라고 해서 색상을 좀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SD 이렇게 바꿀 일이 있는데 작업하는 동안은 쟤네를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는데 그 렌더링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렌더링 해요. 근데 렌더링 모드를 렌더링 했다가 껐다 렌더링 했다가 껐다 이러면 작업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작업이 끝났을 때 한 번 눌러서 해요. 그것까지 단축키 다 외우시면 너무 많이 외우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WF, HL, SD 정도까지는 단축키를 외워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니까 면이 좀 재료의 색 같은 게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SD 여기가 면이 있구나 라고 보여지죠. 작업할 때는 불편하죠. 시커머니까. 히든 라인 HL 그래야 정확한 위치 크기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작업하다 보면 흰색인데 경계 같은 걸 좀 명확하게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선의 굵기를 살려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상단에 요거 그러니까 얘가 가는 선으로 보는 모드예요. 가는 선으로 보겠다가 지금 체크되어 있어서 가는 선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꺼주면 되죠. 단축키 신라인 TL입니다. 꺼주시면은 조금 굵어지면서 형상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다 자주 쓰는 단축키만 지금 설명 쭉 몰아서 드리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벽체를 누르고 벽체를 그릴 때는 선으로 그렸습니다만 선택해 보면은 상단의 메뉴가 자동으로 바뀐다 였고 프로파일 편집이라고 뜨고 얘를 누르면 편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더블 클릭도 가능하다 였죠. 더블 클릭. 그러면 지금은 3D랑 같이 보면은 여기에 있는 옆에 벽체까지 같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막 편집하시면 안 되고 이쪽 부분이 건축물 바깥쪽에 있는 벽이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800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높이 차이로는 1500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대각선을 그어서 여기를 없애버리고 싶대요. 그렇다고 치면은 뭐 선을 그려서 하면 되겠죠. 선을 그려서 옵셋을 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고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저희 CAD에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레빗에서도 똑같아요. 레빗에서도 건축 메뉴에 보면 참조평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CAD에서 저희가 기준선을 레이어를 만들고 썼잖아요. 근데 레빗에서는 참조평면을 저런 작업용 기준선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선으로 그린 다음에 지우셔도 되는데 참조평면을 물체 그릴 때 기준선으로 많이 쓰니까 요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쓰겠습니다. 패밀리 만들 때 써봤었어요. 단축키 참조평면 레퍼런스 플랜입니다. RP 레퍼런스 플랜 요것도 앞으로는 단축키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 누르면 여기 바로 이렇게 바뀌죠. 참조 배치라고 바뀌고 수직선 하나 그려주고 수평선 하나 그려준 다음에 디멘전 DI 치수 만들어주고 요 벽면 끝에서 치수 탭키 눌러서 잡으시면 되죠. 여기 요쪽 끝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이때는 DI 하신 다음에 선과 선인데 안 잡히죠. 탭키 누르면은 순환되면서 벽면의 바깥쪽 면이 선택됩니다. 이때 클릭하시고 치수 배치하시고 벽면에서 800 떨어지게 하고 싶었으니까 800. 이게 지금 보시면은 나 900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클릭해서 보면 900.1mm 이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겉에 보이는 거는 어느 정도 작은 치수는 얘가 생략해버리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눌러서 치수 조정을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치수를 바로 누르는 게 아니고 참조 평면을 누르면 치수가 파랗게 바뀌죠. 이때 값을 눌러서 1500 뭐 아니면 1800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1500 하기로 그냥 1500 할게요. 잘라 볼게요. 선을 잘라야 되니까 이제 기준 옵셋해서 위치를 잡은 거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ESC 누른 다음에 프로파일 편집에 수정 그리기 선이 있는 모드 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교차점과 교차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고 하나의 루프만 허용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벽체는 이렇게 생겨 있어야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쪽 부분까지 있다 그러면 두 개의 루프예요. 두 개의 루프도 됩니다. 근데 이 사이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 결국은 이거는 형상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료 눌러볼게요. 제가 완료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선들은 교차할 수 없으며 하이라이트 선은 현재 교차합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닫혀있는 하나의 닫혀있는 선, 저희가 캐드에서 3D 만들 때 프로파일 만들 때랑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캐드에서 돌출 익스트루드 하려고 만들던 폴리라인 있잖아요. 그 상태여야 얘도 완성이 돼요. 그거랑 완벽히 똑같아요. 결론은 여기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쓰는 기능 TR 하셔서 캐드의 필렛 레디우스 값 0 주고 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선하고 이 선 누르면 잘리죠. 이 선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 따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한 번씩 다 써봤으니까 얘가 트림 도구고 옆에 있는 게 이제 익스텐드 도구인데 상대적으로 캐드에서도 저희 익스텐드 도구 잘 안 썼잖아요. 여기서 잘 안 씁니다. 캐드에도 브레이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또 쓰기가 애매해요. 여기서는 저는 좀 써요. 레빗에서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조금 쓰긴 쓰는데 브레이크 기능은 뭐 알면 좋긴 합니다만 그다지 안 쓰고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익스텐드 기능도 있긴 한데 잘 안 쓰게 되는 기능이라서 나중에 설명만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브레이크 기능, 저 브레이크 기능도 있긴 한데 뭐 써보자면 이렇게 돼요. 선이 있을 때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기능, 캐드의 브레이크 기능, 레빗에서는 슬라이스 기능인데 그냥 SL 누른 다음에 콕 찍으면 그 점이 콕 찍으면 이렇게 끊겨요. 그냥 선을 탁 끊어주는 기능, 클릭한 위치를 끊어준다, 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게 딱히 평상시에 저희가 뭐 활용할 만한, 활용을 하게 해서 뭔가를 잘 그리기는 되게 잘 쓰기는 애매한 도구 같아요. 그 옆에 있는 도구 같은 경우는 얘는 단축키 없습니다. 대신 얘는 뭐냐면 잘라주는 기능인데 가운데 조인트, 그러니까 가운데에다가 200mm의 간격을 둬서 끊고 싶다예요. 그 여기를 콕 찍으면 요 기능으로 요 가운데를 찍으면 여기를 200mm 거리만큼 탁 버려줘요. 선에서는 안 되는데 벽체를 나중에 자를 때 그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인데 얘도 좀 뭐 가끔 편하게 쓸 일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막 매우 편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있기는 있다예요. 있긴 있는데 그냥 그리는 게 빠르기 때문에 거의 안 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연장 기능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 도구인데 연장, 근데 단일 요소 연장이 있고 여러 개를 연장하는 도구가 있는데 단축키는 없습니다.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단축키는 없어요. 그래서 누르신 다음에 그냥 기준 선택하고 연장될 요소를 클릭하면 이 기능이에요. 캐드 익스텐드 기능. 기준 선택, 연장될 선 선택. 근데 다중으로 되어 있는 애를 쓴다 그러면 기준 선택, 여러 개 선택이 되겠죠. 기준 선택, 클릭 이렇게 하는 여러 개를 익스텐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사실은 캐드랑 똑같아요. 익스텐드를 저렇게 쓸 일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필렛해서 끊어버리는 게 훨씬 빨라요. 또는 이제 레빗 같은 경우는 저 연장이라고 하는 게 특히 더 많이 잘 안 쓰였던 이유는 선이 있을 때 누르고, 벽도 마찬가지고요. 그 끝점을 끌어당기면 연장이거든요. 근데 얘가 스냅이 레빗이 잘 돼 있고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기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익스텐드 기능 쓰는 것보다는 그냥 끌어서 갖다 놓는 게 훨씬 빠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잘 안 쓰는 기능이 이 연장입니다. 연장. 근데 어쨌든 연장 기능 그리고 자르기 기능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써보실 분들은 한 번씩 나부터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캐드로 치면은 필렛, 캐드로 치면 필렛 기능이 요 기능이에요. 스케치에 있는 그리기 도구가 나왔을 때 요 기능이 캐드로 치면 필렛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단축키 없습니다.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지정하려면은 스케치를 하는 종류마다 단축키를 지정을 해줘야 돼서 귀찮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필렛 자동으로 좀 뭔가 물체를 그려주다 보니까 그렇게 필렛을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캐드에선 많이 쓰겠지만. 그래서 누른 다음에 반지름값 넣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요. 이 도구를 쓴 다음에 이 선 한번 클릭, 이 선 한번 클릭, 그리고 대충 눈으로 보면서 반지름이 맞겠다 싶은데 클릭을 해주고 반지름 값을 누르고 1200 엔터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이 선하고 이 선을 필렛 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충 눈으로 보면서 대충 클릭하고 반지름 값에서 1200 이렇게 많이 합니다. 상단의 메뉴 옵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지름을 직접 입력한 다음에 자를 수도 있어요. 캐드처럼 나 1200으로 필렛 하겠다 그러면 반지름 체크한 다음에 1200 집어넣고 선 누르면 잘립니다. 이렇게 1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1000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클릭하면 딱 1000으로 잘려요. 근데 요거 체크하고 값 입력하고 이거보다는 클릭 치수값 변경 이게 훨씬 더 빠르죠. 그렇다 보니까 옵션은 있는데 그렇게 막 자주 쓰진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입구 개구부 만들 거거든요. 개구부. 그러면 참조평면 RP 레퍼런스 플랜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수평선도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 참조평면을 복사 ESC 한 다음에 참조평면 누르고 카피 C5 복사 기능도 가끔 씁니다. 많이 써요. 복사 기능도 C5 눌러서 옆으로 복사하실 때 그냥 놓으면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위쪽 아래쪽으로 대각선 방향까지 움직이는데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고정이 돼서 수평 수직 캐드로 치면 F8번 같은 기능이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옆으로 수평으로만 옮기고 싶으니까 대충 여기다 놔주고 이제 간격을 맞춰 보는 거죠. 참조평면 두 개에다 치수를 건 다음에 이 두 개의 간격이 1200 1000 정도면 되겠죠. 1000 정도면 좋겠고 이 1000이라고 하는 값을 치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물쇠로 잠그면 항상 그 값을 가지겠죠. 패밀리 만들 때 썼던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참조평면은 둘 중에 하나만 옮겨도 1000이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지죠. 1000이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얘가 변경이 될 거예요. 매개 변수를 만든 거예요. 너네 둘 사이는 항상 1m 떨어져 있어라 라고 매개 변수를 만들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I 참조평면과 참조평면 출입구의 포기대례를 치수를 걸어준 다음에 거리를 1m로 맞췄어요. 거리를 1, 10, 100, 1000 그리고 ESC 누르고 다시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자물쇠를 눌러서 항상 1m 거리를 유지하라 라고 잠궈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얘를 벽면에서 1m 개구부가 벽면에서 요걸 누르면 되겠죠. 이 선을 누르면 1m 짜리 개구부가 벽면에서 500위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여기쯤 괜찮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도 2100에 할 거니까 지워버리고 이제 높이선도 2100 정도로 맞춰 놓고 여기 부분이 이제 개구부가 1000에 2100짜리 개구부를 뚫을 거거든요. 그 여기쯤 되겠다인 거죠. 그러니까 요 선을 눌러서 그럼 왼쪽으로 조금 더 가도 되겠다 그러면 700 왠지 가운데쯤에 두고 싶거든요. 저는 요 벽면 사이에 놓고 싶으니까 700은 살짝 멀고 600 요 정도에서 1m 떨어진 걸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잠궈서 치수를 잠궈서 쓸 수 있겠죠. 현재 높이는 2100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아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 쓰셔야죠. 여기 있는 애들 3점도 써보시고 시작 끝 반지름도 써보시고 중간 끝 호도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중심점 찍은 다음에 여기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밑에 건 필요 없을 거고 이 아치 형태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자르기 도구 배웠으니까 SL 기억이 나신다면 이런 데는 트림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슬라이스 한번 해주는 게 좋은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직선과 수평선을 자르기 하면 이쪽 선이 사라지잖아요. 그 여기다 선 또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으니까 SL 해서 가운데를 한번 끊어주고 TR 해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선 한번 안 그려도 되잖아요. 저는 저 슬라이스 도구를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번씩 가끔 씁니다. 완료하시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여튼 바닥 한번 해볼게요. 1층 평면도 열어주시고 1층 평면도 열어주시고 이 앞에다가 구조 바닥을 만들게요. 150mm 바닥으로 그냥 만들 거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스케치 도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요 위쪽부터 쓰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도구들 위주로 쓰신다고 보면 돼요. 아래쪽에 보면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도구들을 먼저 쓰셔요. 그러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도구들로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그때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스케치 도구도 이 선 선택, 그러니까 몇 가지는 저희가 그려요. 몇 가지는 처음에 없으니까 몇 가지는 직접 선이나 네모 이런 거로 그리는데 나머지는 그려져 있는 애들을 선택해서 그립니다.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이 도구는 형태 보면은 보예요. 보. 얘가 바닥판이고 요 밑에 있는 게 보거든요. H 형광 이런 거 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려놓은 건데 보가 있을 때 보를 선택해서 이제 바닥을 그리는 도구일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벽입니다. 벽을 선택하면 스케치선을 그려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닥을 그릴 때, 뭐 천장을 그릴 때, 지붕을 그릴 때 대부분 다 벽을 기준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레빗에서는 뭘 그린다 그러면 웬만하면 벽 먼저 그리세요. 벽 먼저 그리시면 나머지가 금방 그려져요. 물론 기둥하고 보가 있다 그러면 기둥 보는 이제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요 도구는 벽 선택 도구는 이렇게 쓰는 거죠. 마우스를 벽이 있긴 한데 이 벽에 요쪽쯤에 가까운 쪽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하면
선이 이쪽에 그려져요. 근데 마우스 커서가 이쪽쯤에 가까울 때 클릭하면 선이 이쪽에 그려져요. 저희는 이제 바깥쪽으로 바닥을 그릴 거니까 마우스를 여기에 가까운 데 갖다 놓고 클릭해 보시면 바깥쪽에 생기죠. 안쪽에 놓고 그리면 안쪽에 생겨요. 그래서 저 벽 선택 도구 쓰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탭키 누르면 한 바퀴 돌아가겠죠. 탭키는 누르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가 끝까지 안 갔으니까 늘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연결되어 있는 벽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벽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냥 그리시면 되고. 저럴 때는 저 모서리가 모서리 부분 곡선이어도 이어지나요? 곡선도 벽 선택 도구로 하면 벽을 따라가면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도구, 이제 이 도구는 벽이 없이 다른 형상이 있을 때, 다른 형상의 모서리를 참고해서 그릴 때 쓰는데 선 선택 도구입니다. 얘는 비슷해요. 대신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선에 그려져요. 하이라이트 되는 선에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 선택 도구로 쓴다 그러면 바깥쪽이 하이라이트 됐을 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도구보다는 벽 선택 도구가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 구속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벽 선택 도구로 그린 선은, 벽 선택 도구로 그린 선은 벽하고 구속이 돼버려요, 자동으로. 그래서 나중에 요 선만 빼고 해볼게요. 나중에 벽이 움직이면 바닥도 같이 늘어나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얘는 내가 잠궈주지 않는 한, 선 선택으로 한 도구는 자물쇠를 잠그지 않는 한 벽에 따라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벽을 내가 나중에 줄였을 때 바닥도 같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잠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은 대체적으로 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바닥이 벽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잠궈주는 게 좋은데, 그런 경우는 벽 선택 도구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닿지 않고요. 요 끝을 여기서 닫을게요. 여기 요 모서리 끝, 여기에서는 선을 그리셔야겠죠. 이때도 맞춰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그리세요. 조금만 그린 다음에 선 모양 보면은 TR 해서 닫으면 되죠. TR 눌러서 클릭. 캐드에서도 저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교차를 해놓은 다음에 TR 하셔도 되고, 좀 짧게 그리신 다음에 TR에서 연결해도 동일하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완료하면 바닥이 생길 텐데, 조심하실 거는 어딘가 그리다 보면 이게 짧은 선 같은 게 이렇게 남을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도 얘는 어떤 그 루프를 형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닫힌 루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치를 보여주죠. 여기도 좀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트림 해주면 될 거고, 얘는 지우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오류가 나고요. 여기는 이제 트림 해서 닫아주고,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메시지를 내가 놓치긴 했는데 여기에 중복선을 그렸어요. 대부분 근데 중복선이 그려지면은 그릴 때 이미 뜹니다. 근데 그냥 모르겠다고 취소해버리는 거죠. 메시지를 못 봤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완료 누르면은 선이 겹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그리는 스케치 규칙은 그냥 닫혀있는 루프 상태에서만 허용이 돼요. 그리고 두 개의 루프가 붙어서 형성되는 거는 안 됩니다. 근데 단독으로 두 개는 가능해요. 두 개가 별도의 루프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그건 수량 산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이 두 개가 있다. 여기에 이제 건축 마감재를 안방, 작은 방 이렇게 그릴 것 같은데, 한 번에 완료 이렇게 해서 그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냐면 큰 방하고 작은 방의 마감재 양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럼 따로 그리셔야죠. 이 두 개를 같이 그린 다음에 완료하시면은 두 개의 수량이 같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도 각 실마다 따로 끊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완료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찾으셔야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 찾아서 정리하고 완료 누르면 바닥이 형성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보면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화살표 있는 선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그 구조체의 힘이 흘러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그냥 지우세요. 저희한테는 필요 없는 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 바닥도 눌러보면은 얘는 이제 경계 편집이라고 뜨죠. 벽은 프로파일 편집이었는데 얘는 경계 편집이라고 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이름만 다를 뿐. 더블 클릭하면 된다는 얘기고, 들어오셔서 여기 바닥 앞에 예를 들면은 좀 다른 형태의 바닥을 넣고 싶어서 박스를 하나 더 깔았어요.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대충 이렇게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죠. 이거를 돌로 할 거고요. 여기도 돌, 그 다음에 여기 잔디를 깔고 잔디 중간에 다시 이제 그 돌 같은 애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다시 프로파일 경계 편집에 들어가서 다른 재료면 다른 재료다 그럼 다른 바닥으로 그리셔야겠지만 저는 그냥 같은 바닥이다 생각하고 같은 거로 그릴게요. 그러면은 안쪽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뭐 복사하시면 되죠. 복사 간격 똑같이 안 맞춰도 되니까 복사하셔서 C5 하셔가지고 요 기억 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해보시고, 어레이 기능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있어요. 어레이 기능이 있는데 어레이까지 쓸만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레이 기능은 나중에 좀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적당히 조금씩만 벌려놔 보세요. 복사가 C5예요? 네, 물체를 선택하고 C5. 캐드는 명령어 먼저 넣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레빗은 선택을 먼저 하시면 돼요. 레빗은 명령어가 자동으로 요 위쪽에 뜨는 방식이다 보니까 물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위에 명령어가 떠요. 걔한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그래서 그냥 물체 선택하면 돼요. 자, 완료 누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잔디도 한번 해볼게요. 잔디는 이제 여기 없습니다만 뭐 두께가 200이니까 똑같이 200짜리 150짜리니까 150짜리 할게요. 그래서 일반 150mm를 유형 편집 복제해서 그냥 잔디라고 만들고 재료만 그냥 잔디로 좀 바꿔서 요 밑에 보면은 잔디 하나 있어요. 얘네들을 쓰려면 위로 올려서 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래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전경하고 표면 패턴하고 절단 패턴은 썼는데 요 위에 보면은 여기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음영 처리 그리고 색상이 있고 렌더 모양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음영 처리라고 하는 여기에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얘하고 연결돼요. 이 모드가 음영 처리 모드로 되어 있을 때 이 색상을 보여줘요. 그 이 색상은 뭐냐라고 하면 렌더링 재질에 넣어 있는 요거의 대표적인 색상을 여기다가 넣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약간 붉은스러움한 느낌이면 붉은색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래픽 문서로 만들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가짜로 색을 넣을 수는 없고, 만약에 이게 잔디다 그러면 잔디 렌더 재질을 넣어놨을 거니까 렌더 모양에 있는 대표적인 색상을 자동으로 빼와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체크하셨다가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잔디에 있었던 녹색 계열 색상을 여기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렌더링이 아니라 색상을 넣은 어떤 문서를 만들 때 그 재료를 대표하는 색상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면 좋죠. 그럴 때 쓰시면 편한 기능입니다. 이거를 풀어주는 이유는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저거가 체크되어 있으면 재료 렌더링에서 연결해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무래도 성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해서 색 빼온 다음에 저는 그냥 풀어버려요. 체크해놓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용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평면에 이제 그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잔디가 될 거니까 여기는 이제 스케치가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가 되어 있으면 바닥이 찰 거고 여기 부분을 체크를 하면 여기가 비겠죠. 그럼 여기가 비니까 돌이 드러나겠죠. 그럼 요 틀 부분만 잔디가 있는 것처럼 칠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벽 선택이 아니고 선 선택 도구로 테두리에 갖다 대고 클릭이 아니라 일단 탭키를 눌러봐야죠. 탭 키보드 탭키. 그럼 순환이 돼서 연결되어 있는 게 선택되니까 지금 클릭하면 한 번에 그려지죠. 키보드 탭키, 물결 모양 아래에 있는 키, 마우스 올려놓고 계속 누르다 보면 순환돼서 선택해서 보여져요. 다시 한번 요 밑에 있는 거 네모난 돌 탭 클릭, 탭 클릭 하시면은 확실히 스케치가 쉽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린다라기보다는 자동으로 그려주는 밑에 있는 도구 위주로 쓰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과 같은 얘기예요. 네모로 그리셔도 돼요. 그러려면 네모라는 명령어에 단축키 지정하고 쓰시면 되죠. 근데 분명히 저걸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잔디의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저는 잔디를 살짝 내릴게요. 한 마이너스 20mm 정도 이렇게 좀 내려보겠습니다. 30. 이렇게 돌이 좀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안 내리셔도 돼요. 그냥 보여지라고 내렸습니다. 이거를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라서 평면도 상에서 출입문 하셔가지고 왠지 현관문일 것 같은 애가 있어요. 그거를 높이 바꿔서 이제 뭐 원하시는 데다 하나 이렇게 설치해 보시고 창문도 하신 다음에 원하는 애 이렇게 하셔가지고 설치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높이 관계가 있어서 높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문 같은 경우는 2100 정도가 무난하고요. 요즘 2400짜리 문도 있긴 한데 뭐 일반적이다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창문 같은 경우는 천장 높이 내가 쓰려고 하는 천장의 높이보다 아래쪽이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400 한 개층의 높이, 천장까지 높이 2400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개층이 아니고 천장까지의 높이를 2400짜리 천장을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에서 이 집의 천장이 2400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400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난간의 높이 900 정도가 빠지죠. 요 900은 1층에선 떨어질 일이 없는데 이거 안전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닥에서 900 정도 높이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안전이냐면 외부의 침입. 바닥에서 600이면 쉽게 넘어가요. 근데 바닥에서 900 정도면 웬만한 다리 길이를 가진 사람 아니면 쉽게 못 넘어갑니다. 결론은 바닥에서 900을 확보하면 실내에서는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겠지만 외부에서는 실내로 침입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넘어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900, 그 위에서 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천장 밑에까지잖아요. 천장 위쪽까지는 설치하는 게 좀 애매하니까. 그 결국은 900을 빼고 나서 나는 창을 최대로 내고 싶으니까 2400에서 900을 빼면 1500이죠. 그래서 저는 1500에 1500짜리 창문을 설치할 겁니다.
1500에 1500짜리 창문을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다 전부 다 창을 낼 건데요 라고 하시는데 됩니다. 되는데 안 될 리는 없죠. 근데 창을 내면 창을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요. 창이 있다는 얘기는 이쪽 벽면을 저희가 활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좀 목적이 단순해져요. 여기에 벽이 있다 그러면 달라요. 벽이 있다 그럼 달라지는데 창만 있다 그러면 좀 단순해집니다, 목적이. 그래서 창 같은 걸 낼 때도 항상 이 실 안쪽에 여기 공간에 뭔가 쓸 계획이 있다 그럼 항상 거리를 확보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그래야 가구라도 집어넣죠. 그 또 이렇게도 얘기하대요. 저 옆에 상가 보니까 전체 창문인데 안쪽에 그냥 벽 막아서 쓰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도 쓰시겠죠. 근데 저희가 설계할 때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뭐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쓸 일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잘 설계한 건가라고 보긴 애매하잖아요. 어쨌든 목적이나 용도가 있고 기능이 있고 걔를 쓸 수 있게 공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주는 게 이제 설계일 건데 일단 밖에서 다 유리로 보여야 되니까 유리 다 집어넣음 이렇게 해놓고 안에서 어떻게든 막아서 쓰겠지 그래서 안에다 다시 가벽을 세우고 이렇게 씀 그럼 어쨌든 여기는 관리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뜯어내고 쓸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 다 뜯어내고 그 사람은 전부 유리로 쓰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유리로 되어 있으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1500에 1500 창문을 설치를 했어요. 얘도 옆에다 놓는다 그러면 CS 누르면 되죠. CS 그 여기 뭐 여기다가 놓고 싶진 않고 저는 두 개만 놓을 겁니다. 좀 벽도 좀 있어야죠. 벽도 좀 있어야 장식도 좀 하고 꾸미기도 하고 가구도 놓고 뭐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대충 두 개씩만 좀 넣겠습니다. 저랑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까 그 치수 잠궜던 기능을 여기에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정렬 기능 AL 도구로 아래쪽에 있는 창문과 위쪽에 있는 창문의 위치를 잠궈주면 이 위쪽 창과 아래 창을 잠궈주면 아래쪽 창문을 옮기면 위쪽 창도 같이 움직여지겠죠. 그러니까 아래 창과 위쪽 창의 위치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잠궈놓고 쓰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렇게 쓸 일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써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벽체하고 바닥하고 이제 스케치, 지금 스케치 편집과 관련한 부분을 복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구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확정을 해야 되니까 구조 진짜 그 스트럭처 말고 얘네를 만들 때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 걔네들의 관계 이런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